갑니다. 양도소득세 가볼게요. 종합소득과 따로 가는 거다. 길이 달라. 그 양도소득세 흐름을 먼저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세 흐름 중에서 그럼 뭘 공부할까? 양도소득세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할 거예요. 우리가 과세 요건은 각 세금마다 똑같잖아요. 과세 대상, 비과세, 과세 표준 세율, 납세무자 판단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세지 방법, 납부기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거지 뭐. 공부의 주제예요, 주제.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될까?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집을 갖고 있다 팔았다. 물론 비과세는 아니고. 그럼 팔았으면 양도 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 가격. 만약에 20억에 팔았다. 양도 20억. 그게 소득은 아니지 않냐.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야지. 필요 경비는 뭐죠? 첫째, 20억에 팔았지만 당신이 처음에 분양받은 것이 10억이다. 그럼 분양가 10억 취득가격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빼야 되느냐? 바로 취득한 다음에 그 아파트 분양받아서 취득한 다음에 우리나라 또 첫 분양받으신 분들은 기존의 아파트를 그냥 갖고 있어 아니면 뒤집어? 가만히 있어야 하면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지. 한때 유행이 뭐냐? 첫째, 발코니 확장하고. 두 번째, 그것뿐만이 아니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발코니 확장해놓고 나서 마루 재료를 봤더니 이게 마루가 마음에 안 들어. 야, 어쩔 수 없다. 이태리 대리석 갖다 붙이자. 응? 동생 대리석 왜 붙이는 줄 아나? 그게 미끄럽걸라? 남편이 술 먹고 오면 쓰러져 뒤통수 깨져 죽을뻔하고 꼴보기 싫다고 그래. 이건 고가 인테리어 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취득한 다음에 그 자산의 본래의 가치를 높이는 거 자본적 재투자 비용이라 그래. 그건 10억에 분양받았고 발코니 확장 들어가는데 1억 들어갔다. 그리고 양도할 때 중개 수수료도 주고 각종 재반 비용 들어가는 거. 그래서 취자비라는 필요 경비를 빼는 거예요. 그걸 뺀 나머지를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 그래. 차익. 양도 차익이다. 그러나 오히려 더 손해본 사람은 차손이야. 차손. 이 손해봤을 때는 필요 경비가 커버리면 손해를 봤을 때는 더 이상 진행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 신고라고 갔을 때 팔아서 신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바로 손해봐서 낼 것이 없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없어도 양도 사건만 있으면 신고 의사표시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손해봤더라도. 그럼 차익이 나왔으면 이제 물가 상승을 제거하죠. 물가 상승을 제거해야지. 물가 상승.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민감한 제 친구 녀석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구나. 서울 성수동 뚝섬에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되게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하면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주겠다. 애가 1등 했어. 그랬더니 용돈을 주라 하는데 그 녀석이 어린 것 좀 뭐야? 그 중딩이가 하는 말이 돈을 주지 말고 할아버지 갖고 있는 거 땅을 달래. 땅. 그때 땅값이 개판이지 뭐 시구렁창 뭐 이런데 뭐 땅값 돈도 아니야. 땅을 그때 용돈이 좀 있는 집이다 보니까 학비 쓰라고 그때 당시에 몇백을 줄 생각인데 땅값도 거의 몇백 됐어요. 그게 한 1000여 평짜리. 그걸로 주세요 해가지고 걔 이름을 해줬지. 그 땅이 걔를 지금 이제 미래를 윤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돈 참 받아서 그냥 학비 쓴 거하고 크게 차이가 다른 것이야. 그럼 무슨 소리냐? 현금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면
물가 상승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산 것을 지금 팔 때는 숫자적으로 이익은 남았지만 물가 상승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구할 때는 물가 상승에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물가 상승 공제를 해주는 것이, 그걸 뺀 나머지를 양도소득이라고 얘기하고, 또 소득자들은 우리가 월급을 받더라도 가족공제, 종합소득공제가 있듯이 양도소득세도 기본공제라는 소득공제가 있는 거예요. 비록 250밖에 안 해주지만, 추접시키는 하지만. 그래서 기본공제를 빼면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하고, 이 과세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을 하면 이걸 산출세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까서 배웠듯이 645 누진이 기본인데 부동산 대책에 따라 40%짜리, 50%, 60%, 70%짜리도 있어요. 일반적인 기본이 누진이에요, 양도세도.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개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뜯어보고 바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런 순서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 공부도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양필차장, 속이 표세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차장, 속이 표? 양필차장, 속이 표세까지 했어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순서에 따라 양도 가격이 뭔지, 세금의 특징이 뭔지, 필요 경비는 어떤 것인지 이걸 하나하나 낱낱이 공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교환이 이제 바로 본게임 갑니다. 지금 한 건 리허설이야. 선 잡는 것입니다. 의 개념 특징을 보자. 교환 16피죠. 과세권 국세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국세. 나라가 걷어가는 것이다. 국세.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분류에다 밑줄 그으시고 종류를 나누어서 종합소득세로 매기지 말고 분류하여 1년 결산과세한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을, 예상소득은 안 돼요. 실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럼 소득이 실현이 되려면 매매를 했으면 대금이 청산이 됨으로써 소득이 실현한 대상으로 해서 실질과세한다. 그럼 실질과세는 등기하고 안 하고 따지지 말고 사실상 대금만 청산되었으면 양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밑에 확정신고 밑줄 그으시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치 결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로 하고,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1년치 먹을 것도 없이 하나 팔고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미리 땡겨 신고도 있다 그랬어요. 아까 땡겨 신고. 그걸 우린 양도소득세 무슨 신고? 예정신고라고 얘기했어요. 예정신고할 것들은 팔아버린 달 말, 4월 달에 잔금 받았다면 4월 말일이 예정신고의 납세의무의 성립이. 그리고 세율은 비례와 누진도 있고 세액의 확정은 양도소득세는 그들이 계산이 아니라 당신이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다. 밑줄 쫙 거예요. 신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중에서 반드시 알아둘 것, 과세 개인별 소득을 한다. 그럼 동생과 내가 땅 한 필지를 같이 갖고 있다 팔아도 소득을 잘라서 지분에 따라 나는 나대로 니는 니대로 각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각자 개인 터치페이지, 집단 신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할 수 있고, 밑줄 그어요.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도 있고, 신고 등의 잘못이나 납부 지연하면 가산세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가세금은 감면세금의 20%의 농특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소득세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지자체에서 따로 지방소득세 떼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우리가 공부는 양도소득세 공부하겠지만 지방소득세도 그 세금의 한 10% 정도가 자동 따라다닌다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럼 특징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판단한다면 기간과세, 실질과세.
개인별 과세한다는 것. 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적 사건이다. 그럼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무엇을 팔아야 양도세 내는 겁니까? 이제 그 대상을 잡아야 돼. 대상. 과세 대상. 양도소득 소득. 이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이런 것들은 소득 과세가 아니고 물건 과세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국한화서 들어가지만 소득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사랑과 소득은 국경이 있다 없다? 없다. 국경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득은 어디에서 벌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번 소득도 다 소득세를 내는 것이. 그러니까 영토 구분하지 마라 이 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총설, 과세대상 구분을 본다면 이것은.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세금 신고할 때는 신고서 용지가 4개가 있어요. 4개. 첫째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이때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국내 부동산과 국외 부동산을 구분 신고합니다. 합치지 마세요. 그럼 부동산 관련 자산은 토지 건물을 팔든가 부동산 권리라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 기타 부동산성 자산은 특정 주식, 특수업종 주식, 특정 영업권, 이축권,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런 것들도 다 기타 부동산 관련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를 부동산 그룹으로 소득이다. 그래서 이 세 개 묶어서 국내 거, 국외 거 나눠서 양도세 신고 들어가는 것이. 근데 국외 자산은 나중에 또 별도로 하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관련은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관련 자산. 주식은 동산성을 갖다 보니까 국내 국외 거 포함해서 몽땅 한 방에 하고 부동산만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식도 양도세 내는 거야.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 그래서 이것도 참 헷갈리긴 하지.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주식은 안 해본 사람 잘 모를 거예요. 동생 주식해? 친구는 하지. 조금 했지. 손해봐서 그만했지. 많이 잃었어요? 그걸 투기해서 잃은 거야. 투기. 투자를 해야지. 투자. 저는 몰랐는데 제 와이프가 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 시집 오기 전에 은행 근무하면서 대림건설 주식을 400원인가 450원인가 사놨더라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10장. 많이 투자해놨더라고. 근데 본인도 몰랐대 있는지를. 관심을 안 뒀대.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일반 주식이 아니라 현물 거래가 아니라 파생 상품이라 그래서 이게 바로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나라 우량 주식을 모아놓은 거 200개 종목을 딱 선택해서 200개 종목이 오늘 주가가 내일 올라갈 것이다. 오름에다가 배팅을 해서 올라간 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걸 우리는 파생거래라. 파생상품. 그 다음에 신탁 수익권도. 신탁을 맡긴 재산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 그러면 수익금을 미리 예측해서 팔아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진정 공부할 것은 신탁 수익권이나 2, 3, 4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1번 이걸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4가지로 구분 신고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따로따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양도소득세는 한 세금 안에 산맥이 4개 산맥이 있어요. 4가지 그룹을 알아. 그 대신에 첫 번째 그룹은 부동산과 국외 거, 국내 걸 구분해서 신고한다는 거. 이게 양도소득세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같은 양도세이면서도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1억을 벌었을 때 세금 부담이 1, 2, 3번, 4번의 4개 그룹 중에서 1번 소득이 제일 세요. 부담이. 부동산 그룹 세금이 제일 부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 그럼 부동산 관련에 비하여 주식 관련이 세금이 더 낮다. 그러면 좋다. 그럼 여기서 주식은 여기 일반 낮은 주식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기타 부동산 관련의 특정 주식, 특수업종 주식이 있는데 그럼 이런 주식은 이 주식과 어떻게 다르냐? 일반 주식은 여기로 가지만 부동산에 관계되는 주식은 기타 부동산 증권으로 보고 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세금 많은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양쪽에 해당이 될 때는 높은 쪽에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식은 시험에 칠 때 되는 거 아니니까 부동산 권리, 기타 부동산 중에서 요거 1번, 2번 빼고 3, 4, 5번을 좀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가 보자. 밑줄 그을까? 과세 대상. 부동산 관련 자산 밑줄 한번 그어봐요. 부동산 관련 자산은 토지 건물과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 팔아라. 토지 양도소득, 건물 양도소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 미등기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금 과세는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불법, 적법 따질 것도 없어요. 부동산 자체만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토지 건물. 이 토지 건물 안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 건물도 있을 것이고 빌딩도 있는 것이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다 토지 건물이지 부동산.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에서 학생들이 모두 혼동돼. 이 권리는 한마디로 부동산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권리금 등이에요. 권리금.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가 있을까? 첫째 1번 밑줄 그어봐요. 사용에다 밑줄 그으시고 쓸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사용권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설정적 권리, 사용권 등을 팔아도 돼. 사용권. 그럼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첫 번째 지상권을 판다, 전세권을 판다, 상가 권리금 받은 것 중에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판다. 이런 거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교수님, 그래도 왜요? 아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보증금 받고 나오면 되지 무슨 이익금이 있냐고. 이익금이 있습니다. 잘 되는 상가 전세금, 전세금만 주고 하나 권리금 줘야지. 부동산 상가 임차권 이런 것도 월세 계약한 것도 등기된 것만. 그럼 아까 우리가 등기되지 않는 상가 권리금은 아까 종합소득 중에 기타 소득으로 갔다고. 하지만 등기된 것은 임차권은 따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잡아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겠지만 지역권과 미등기 임차권, 외국권은 구분하지 말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다 이 소리.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사례를 연구해 봐야 돼. 우리가 민법, 등기법에서, 등록세에서 배웠던 지역권 이런 것들은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는 용익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양도세에 들어가는 거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권, 바로 지상권과 등기된 임차권이다 이 말. 사례 한번 보자. 전세권, 유사,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같다고 생각해. 잘 보세요. 어떻게 전세권에 대한 이익이 생긴가. 한식당 경복궁입니다. 저쪽에 광명에 가다 보면 있어요. 경복궁이라는 게. 토지, 건물, 소유는 갑소유 건물과 토지인데 이걸 전세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야 전세 들어가자. 보증금 얼마냐? 5억. 전세기간 5년. 시설 설치비 해서 약 6억이 투자된 거지. 식당 운영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전세권자 어른 해당 전세권을 7억에 병에 판 거야. 친구가 찾아와서 너 상가 이거 운영하는 거 자기가 인수하겠대. 상가 인수하겠대. 한마디로 전세 인수하겠대. 7억 주겠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을의 입장은
병에게 7억에 팔고 그 가게를 넘겼다면 양도 가격은 7억이고 전세 보증금 5억과 시설 설치 1억을 빼면 나머지 권리금 얼마 받았어요? 요 1억. 요 1억 권리금이 양도소득세에서 전세권 양도소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외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고 그냥 지네들끼리 싸바싸바해서 띠먹고 있지. 계약서에다가 권리금 얼마 줬다는 걸 쓰지도 않잖아. 그럼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부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것이. 시시해도 잘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관련 자산은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아까 공부할 때 종합소득은 저 6가지를 더해서 종합소득 낸다 그랬어요. 그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방금 했던 권리금은 부동산 권리로 넣어서 양도세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상황이 달라. 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은 사용권이지만 등기 안 된 것들은 채권이다 보니까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채권이다 보니까 이건 양도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2가지. 첫째, 가는 길이 등기된 것은 부동산 권리로서 양도세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등기는 종합소득 중에 아까 했던 상가 권리금 바로 기타 소득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성격상 그래요. 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그냥 등기 미등기 따지지 않으니까 양도세 들어가면 된다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등기된 금 양도소득세, 등기 안 된 권리금은 어디로? 종합소득으로 간다는 거, 양쪽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포인트.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한번 그어봐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아직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중간에 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첫째, 기업. 아파트 당첨권 하나 밑줄 그어봐요. 당첨권 양도.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하도 많이 성행했을 때 당첨권 파는 거, 분양권 파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분양권을 미리 파는 거야. 미래의 부동산을 갖다 미리 파는 거야. 분양권 피 받아서.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접수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기본이 달라. 그 기본이 뭐냐? 첫째, 자기 주택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 주택이 철거돼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면 그 종전 지주들이 바로 종전 소유자들이 조합에 가입을 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얻는 것. 그걸 우리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입주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딱지다 세세요. 딱지. 이제 제가 분양권과 딱지는 다르다 할 때 이 딱지는 입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법을 공부할 때, 정비법 공부할 때, 재개발, 재건축 들을 때 조합원의 권리하면 아, 우리 세법에서는 뭐다? 입주권이구나, 딱지구나, 이걸 알아두세요. 딱지. 그럼 딱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집인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딱지를 우리는 물딱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진짜 딱지로 바뀌는 거지. 인가가 떨어지면. 어차피 뭐 물딱지는 신경 쓰지 않고, 물딱지는 아직은 부동산이고. 딱지가 되었을 때 한마디로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리고 입주권은 또 여기서 2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 주택이 딱지된 사람. 이거 잘 들어, 이건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이 아니라 나중에 그 본 단원 들어가서 설명했을 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기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이 조합 가입했을 때는 주택이 입주권이 된 딱지들, 이걸 주딱이라 그래. 주택이 입주권 된 사람들. 주딱이.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딱지를 사서 판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 걸 우리는 딱딱이라고 그래. 그 입주권은 생성 원인에 따라서 원주민이 갖고 있는 입주권은 주딱이고, 그 다음에 남의 주민의 딱지를 사서 파는 사람은 뭐예요? 딱딱이 판 거예요. 딱지 사서 딱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주따기는 되지만 딱따기는 안 돼요. 그랬을 때는 무슨 뜻인지를 먼저 인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 토지 상환채권, 디귿의 주택 상환채권, 상환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상할 상, 돌아올 환. 이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채권은 나중에 만기가 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나 땅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주택 상환채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토지 상환채권 이런데. 그 일반 채권들은 만기에 가서 돈으로 금융증권이지만 상환자 들어간 것은, 다시 뭐 들어가는 거? 상환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 증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이건 현재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약금만 주고 중도에 파는 것이지. 실제 사례, 이 쌤이 말이에요. 조금 젊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눈이 있어가지고 청창남도 아산 쪽을 내려가는데 그 해안 옆에 길은 좁은데 괜찮은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땅을 계약했어요. 1000평 정도. 밭이었어, 밭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중도금 주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달,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계약금만 줬는데 갑자기 주자마자 한 달 정도 지났나? 아직은 중도금도 안 준 상태인데 갑자기 서해안 개발 발표가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바로 뭐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것도 땅 옆으로 이렇게. 난 대박 터졌어, 안 터졌어요? 난 대박이지.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슬퍼서. 난 망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른 다음에 발표가 됐어야지. 계약금만 줬는데 그 발표가 떨어지니 조마조마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 매도했던 주인이. 저 계약금 그때 1000만 원 하고요, 위약금 1000만 원, 2000 보낼 테니까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런 거야. 난 망한 거지 뭐. 그거. 중도금이나 잔금 처리됐다면 그건 계약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위약금 그런 거 하지 말고 중개사 사무실이 부축해서 하는 모양인데, 중개사 사무실 주인 누구냐? 중개사, 중개인이 직접 내려갔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법률상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계약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주인한테 잘 얘기해서 3000만 원 받아주겠대. 얼마? 원래 2000 받아야 될 텐데. 그럼 한마디로 매수권을 판 것으로 해서 넘기라. 취소 당하면 위약금밖에 안 받는다. 그 위약금은, 계약 위약금은 종합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다. 매수 계약의 권리를 넘긴다 라고 매수권을 넘겨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2000 더 챙겼을 때 그 2000만 원이 매수권의 양도다 이 뜻이에요. 그럼 계약을 파기하면서 위약금 받은 것은 종합소득이 기타 소득이고, 순수하게 내 의사에 따라 매수권을 넘겼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바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로서 바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관련된 피를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내는 이런 것들이. 그럼 권리금 피도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구나라고 상황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상환채권이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 토지채권, 주택채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환자 들어간 것만. 거기에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관련. 그럼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은 첫째가 특정 주식 밑줄 그으시고, 이건 부동산성 주식인데 이 특정 주식의 과정 내용은 바로 심화반에서 정리해요. 그 다음 기타 부동산 관련 중에 특수업종 주식도 어떤 주식일래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을까? 일반 주식으로 가지 않고
그 이유는 나중에 심화반에서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부동산 관련 주식 중에서 특정 영업권 거기 밑줄 것이고, 이것은 잘 보셔야 돼요. 영업권은 우리가 사업체를 넘기는 거예요. 사업체. 개인 사업체를 넘기면서 그냥 넘길까요? 하면 사업장 권리금 받을까요? 권리금. 또 사업을 하는데 운영에 특허 권리가 있으면 특허 권리금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업장 권리금을 받는 거, 이걸 우리는 특정 영업권이라고 해요. 영업권. 그럼 특정 영업권이 아니고, 그럼 사업장 권리금을 바로 사업체를 통으로 넘기면서 받았느냐, 바로 특허권을 따로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 과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를 내시고, 부동산은 별개로 따로 계약해서 권리금만 따로 받았을 때는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타 소득에 영업권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 영업권은 부동산과 관계없는 영업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분을 해보자. 사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실제 실화예요. 다큐예요, 다큐.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를 내라. 권리금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사업체 권리금이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이 있고 제조업을 인허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장 이름이 창고도 있고 토지 안에 또 번개탄 공장 건물이 있고 번개탄 제조 기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번개탄 특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사업상의 권리가 큰 거예요. 특허권 기술권이. 번개탄 동생 들어봤나? 많이 썼을걸? 네. 옛날 연탄 뗄 때 각 집마다 번개탄 10개짜리 2-3개씩을 항상 보관했어요. 연탄 불까지 만드니까. 그래서 불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이 번개탄이었다고. 성냥 하나면 다 켜지니까. 근데 번개탄을 잘 팔리다가 갑자기 번개탄 공장이 쇠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기름이나 보일러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연탄이 아니라 뭘로? 가스나 이걸 다 바뀌니까. 번개탄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이 번개탄 공장을 내놓으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놈들이 어떤 사람이 번개탄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토지 건물 기술권까지 다 특허했어.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번개탄이 이제 가정용이 아니라 레저용과 그 다음에 외국 수출용으로 돌리자. 우리나라 특허가 있어.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 추운 지방에 번개탄이 오히려 국내 내수가 아니라 수출로 엄청나게 되고, 또 게다가 요즘 번개탄 활용도가 자살용으로도 좀 쓰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인수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계약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해요. 이 계약에 관한 것을 첫째가 사업자 갑은 해당 제조 기술과 번개탄 기술할 수 있는 특허 권리와 함께해서 30억 받고 토지 건물에서 싹 팔아 공장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통째로 계약해서 넘기는 거 우리는 텅키 계약. 무슨 계약? 퉁쳐서 텅키로 가는 거예요. 이걸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양도 당시 부동산 등에 가입 보니까 토지는 15억 계산하고 건물은 10억, 25억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 제조 기술 영업권 얼마? 5억 해서 이렇게 30억에 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산을. 이렇게 사업용 자산과 함께 사업장을 양도 30억을 했을 때 토지, 건물, 그 다음 시설 등, 그 다음에 특정 영업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장을 양도했을 때 이렇게 팔 수 있어요. 별도로 계약한 거야. 토지는 15억, 건물 10억 따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이란 권리금 특허권만 따로 구분해 양도해버리면, 이런 것들은 특허권은 부동산과 함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업권은 바로 양도세에 들어가지 말고 기타, 종합소득의 기타로 가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종합소득에서 영업상의 권리를 팔았을 때 기타 소득의 영업권이 바로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턴키 계약은 양도소득세 싹 잡아가고
그 대신에 별도로 계약한 것들은 이 5억에 해당되는 권리금은 따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결론은 딱 하나야. 자, 사업장 권리금 받았다. 함께 하면 무슨 세? 양도세. 그 다음에 별도로 팔았을 때는 뭐예요? 종합소득세로 따로 구분한다는 거. 어차피 세금은 내는데 어느 세금이 내느냐 종목의 선택이라는 거지. 사업용자세. 그 영어권의 과세 구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부동산 관련 자산은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이 있는데 사업용 자산과 함께 팔은 이 권리금은 특정 영어권에 대해서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로 팔아서 권리금 받은 영어권은 우리가 종합소득 중에서 무슨 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는 거,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별도냐 함께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는 특정 이축권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이축권. 이축권이 뭘까? 다른 장소에서 남들은 바로 상가를 못 짓지만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이축권이 있어요. 이축권도 똑같아요. 영어권하고 같아요. 함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별도로 이축권을 팔았을 때는 아까 우리가 했던 종합소득 중에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야 돼요. 함께냐 별도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례를 한번 봐줄게. 함께 양도는 영어권이 아니라 이축권이다. 함께는 무조건 양도세. 보세요. 안양의 청계산에 가면 개발 제한 구역 아닌데도 원래 건물 못 짓는데 그 안에 보시면 건물 등에 식당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유원지에. 거기 옛날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바로 있었던 건물이 식당이나 가게를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소유 상가 부동산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있는 것은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증축이나 또는 신축이 안 되는 지역이죠. 근데 갑자기 요 갑소유 상가 식당이 공영 주차장 건설한다고 안양시에서 수용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토지 건물 값을 받겠지만 수용에 들어간다고 수용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수용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뭘 주느냐? 다른 개발 제한구역에 가서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도록 이축의 권리를 줘. 그 이축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 사서 건물을 건축하고 식당 운영할 수 있어요, 다시. 그 이축권이 요 장소가 좋다면 이축권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때 갑은 바로 을에게 팔았다고 생각해.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30억에 팔았대. 그래서 토지 15억 받고 건물 바로 보상금에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축권 10억 받아서 바로 이렇게 함께 팔았을 때는 토지 건물은 부동산 쪽이고 얘는 기타 자산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해 이축권을 넣어서 이 30억은 바로 양도소득세에서 취급할 거예요. 그러나 별도로 판 거야. 이 별도로 어떻게 했냐? 토지 건물은 분양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축권만 따로 거래했을 때, 별도로 계약을 했을 때, 이 이축권은 부동산과 연계되는 바로 한마디로 턴키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축권은 종합소득세 중에서 기타 소득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축권도 옮겨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바로 이런 특정 이축권에 대해서는 함께 갔을 때는 양도소득세, 그냥 일반 이축권만 따로 거래한 것들은 종합소득세 쪽으로 간다는 것을 구분하시라 이 말이. 그래서 별도로 평가 양도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중에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그 이축권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구분 차려야 되겠지. 그 이축권을 팔았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자산 중에서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인데 지금 기타 자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들어가겠지만 별도로 평가 양도했을 때는 이축권은 이런 이축권에 대한 권리금은 종합소득 중에서 무슨 소득? 기타 소득으로 간다는 거. 구분을 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세 들어간다. 맞아요. 함께 양도하자고 별도로 팔았을 때도 양도세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별도냐 함께냐의 차이를 구분해 주면 돼요.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 중에서 5번째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시설물 이용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용권 이런 것들도 양도세 내게 돼. 골프 회원권. 이것만 보면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 역시 있는 집구석은 되면 잘 되더라고 보니까. 이 IMF가 왔을 때 제가 솜털 뽀송뽀송해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애 아빠가 한국 마사회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퇴직을 했대. 명예퇴직을. 그때 당시 퇴직금이 4억인가 5억을 받았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그 돈 가지고 어디 투자하면 좋겠냐. 그래서 투자하지 말고 그냥 꽃감 빼듯이 빼서 쓰시라고. 그러지 말고 뭐나 가르쳐 주래. 가만 보니까 좀 나도 약이 오르잖아. 우리 강사 퇴직금이야 뭐 없거나 조금밖에 없으니까. 승질나서 그 돈 다 잃어버리라고. 골프 회원권이나 몇 장 사두라 그랬어요. 근데 회원권을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때 당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 HCC 클럽이나 대한민국 최고 좋은데 그걸 한 2장 사셨더라고. 한 장 살 것을 2장 샀더라고 싸게. 그 이후 2년 딱 지나니까 그것이 더블에다가 2.5배가 올랐더라고. 나는 망하라고 얘기했는데 올라버렸더라고. 그래서 있는 집구석은 옆으로 해도 그렇게 남더라고. 그래서 한 장 팔아서 그때 당시 이익금이 2억 얼마 남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설물 이용 회원권도 기타 부동산 관련 쪽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다음 그 밖에 주식 관련이나 큰 타이틀의 파생상품,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양도세 내는 하나의 줄기 중에 하나의 장르지요. 하지만 이것은 따로 할 것은 없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부동산 관련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 관리, 기타 자산 이 3마리가 부동산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자산의 흐름을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 처리하시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오늘 했던 거 이어서 제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